이 부모 중에 하나가 나가서 저 먼 바다에 나가서 먹이를 열심히 잡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몸속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기한테 넣어줘요. 이 아기가 입을 벌리면 그 아기의 벌린 입에다가 엄마가, 그 부모님이 입을 벌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몸속에서 삼켰던 걸 이렇게 꺼내서 줍니다. 근데 그 먹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모 알바트로스가 먹었던 게 다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거를 애들이 그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어서 진짜 모든 알바트로스들이 다 어렸을 때 다 플라스틱을 먹습니다. 플라스틱 녹지도 않고 뱃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운명이 갈리냐, 충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요, 제일 미안하고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요, 걔네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 제가 2년 전에 카페를 열고 나서부터 쭉 그린피스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전부터 그린피스에 관심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때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학생 신분이었기도 했고 좀 일이 자리가 안 잡았어가지고 뭔가 후원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갔었는데, 돈을 벌자마자 제일 먼저 그린피스에 후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년, 미라클이랑 똑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2년 넘었죠. 제가 그때 그린피스에 후원하다가 그린피스에서 어떤 초대장을 보내줬어요. 무슨 초대장이었냐면, 어떤 외국인이 다큐멘터리, 환경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주겠다고 와서 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저 혼자 그걸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거의 한 90분에서 한 120분 정도, 그러니까 2시간가량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좀 오래전에 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평범한 그런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어떤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새들만 사는 섬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섬의 거의 주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머물러 있는 그 새들이 있었어요. 그 새들의 이름이 알바트로스였어요. 근데 그 알바트로스들의 그런 생활 양식에 대해서, 이 애들이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짝짓기를 하고 어떻게 이 일생 여생을 보내다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물들이 인간의 언어는 할 수 없지만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고 자기들만의 의사소통도 반드시 하고 자기들만의 그 삶의 방식이 정말 있어요. 그게 관심 없이 보면 동물이 뭘 알겠어? 지능도 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명들만의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 또 다른 개체처럼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듯이 이 동물도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던 순간에 이 다큐멘터리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섬에 자꾸만 이 알바트로스 이 새들이 시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죽어있어. 새끼도 죽어있어요. 새끼들이 죽어있지, 새끼들이. 그 알바트로스가 흰색 새인데 솜털이 약간 칙칙한 색깔인데, 그 칙칙한 색깔의 솜털이 다 빠지고 나면은 이제 털갈이를 하면서 새하얀 털이 생기는데, 다 크지 않은 새끼 알바트로스들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왜 죽었나 하고 그 썩어있는 시체의 배를 가위로 잘랐더니 그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한 거야. 플라스틱 먹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의문이 드는 거지. 얘네는 혼자서 사냥도 못하는 새끼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뱃속에 플라스틱이 많이 생겼지? 그래서 관찰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여러분들 펭귄 아시죠? 펭귄이 얼마나 자기 새끼 귀하게 키우는지 아시죠?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먹이 힘들게 구해서 이 부모 펭귄은 쫄쫄 굶어서 애기들 먹이고 이러는 고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알바트로스들도 똑같이 정말 자기 새끼를 애지중지 키우는데, 이 부모 중에 하나가 나가서 저 먼 바다에 나가서 먹이를 열심히 잡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몸속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기한테 넣어줘요. 이 아기가 입을 벌리면 그 아기의 벌린 입에다가 엄마가,
그 부모님이 입을 벌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몸속에서 삼켰던 걸 이렇게 꺼내서 줍니다. 근데 그 먹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모 알바트로스가 먹었던 게 다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거를 애들이 그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어서 진짜 모든 알바트로스들이 다 어렸을 때 다 플라스틱을 먹습니다. 플라스틱 녹지도 않죠. 뱃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운명이 갈리냐. 알바트로스들이 이제 성년을 앞두고 처음 비행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뱃속에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몸이 무거워요. 못 날아요. 그래서 해변에 나가서 퍼덕퍼덕 날개짓을 하다가 애들이 하나 둘씩 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를 하면 뱃속에 있던 플라스틱들이 나와요. 거기서 그걸 뱉어내는데 성공하면 날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뱉어내는 거에 실패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운명이 갈려요. 난 그걸 보면서 너무 서글픈데 한편으로는 참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부모가 날 정말 사랑했지만 나한테 참 상처도 많이 줬고 안 좋은 생각과 관념과 그 생활 습관과 가치관을 많이 물려줬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성인이 돼서 원망하는 마음도 죄책감으로 바뀌는 게, 그들한테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병들었다는 게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고 혼란한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라고 줬어. 그럼 그게 플라스틱이야. 내 뱃속에 들어가서 썩었어. 내 인생을 망쳤어. 내 삶을 막 고통스럽게 했어. 그거 뱉어낼 줄 알아야 돼요. 뱉어내고 다시 깨끗한 내 상태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줬던 것들 중에서 나를 병들게 만드는 그 독소들을 뱉어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알바트로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고 진짜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참 사람들의 삶과 비슷하다. 막 진짜 자식들 생각한다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자식한테 다 플라스틱 토해서 줄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아, 바보야, 그거 플라스틱인데 왜 줘, 애기한테, 새끼한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수많은 알바트로스가, 그 섬 가득 채워있는 알바트로스가 다 자기 새끼한테 다 플라스틱 주고 있어. 그래서 애들이 그 나는 연습하기 전에도 죽기도 하고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이래도 쓰레기가 문제가 아닐까? 우리만 재활용을 잘하면은 끝날까요? 플라스틱이 진짜 생활 전반에 깔려있는데 빨리 대체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체제가 나와야 되기는 하지만 대체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개씩이라도 줄여야 돼.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한 개씩이라도 줄여야 돼.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던 사람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 좀 조심하고 이런 변화들이, 작은 변화들이 이렇게 시작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국가가 또는 뭐 세계 뭐 어떤 기구들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문화든 그 문화의 시작은 개개인이 먼저 시작을 해야지, 무슨 뭐 독재 정치도 아니고 위에서 바꾸기 시작해서 아래서 따라가고, 요거는 법적인 거는 그렇게 하지만 문화적인 변화는 그렇게 강제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명 한 명이 진짜 진심으로 자기가 거기에 공감을 해서 한 명 한 명이 바뀌어가다가 그게 다수의 공감을 얻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게 그 문화의 변화인 거지,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아낀다고 해서 저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소비하고 저 공장이 가동이 되면 다 도루묵이 되는 것처럼 이 다수의 사람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작은 목소리여도 우리가 조금씩 이걸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1인분의 몫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거에 목소리를 내고 이런 거에 실행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이런 환경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사회적인 그런 그 기후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우리가 자꾸 어떤 작은 액션을 취하고 자꾸 얘기를 나누고 이걸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게 엄청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뭐 엄청난 걸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꼭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뭐 사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 블로그에 아니면 내가 지인을 만났을 때 그냥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정도의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화제성에 기여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가 전해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 뭐 돈을 보태서 기부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데 그냥 마음을 보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관심 있게 정보를 보고 그 정보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가끔 서명운동 같은 거 할 때 내 서명을 보태주고 요 정도만 해도 저는 1인분의 몫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걸 보는 게 편했던 건 아니에요.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해요. 내가 불편해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이게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외면을 하면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아래 세대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대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관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뭘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삶에도 조금씩 영향을 끼치거든요. 저는 예전에 되게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서 플라스틱도 많이 소비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안 쓴다고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샀는데 그게 포장이 플라스틱으로 된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플라스틱을 과소비하는 상품들은 많이 구매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알바트로스 다큐멘터리 자막은 없는데요. 근데 그거 만드신 분이 무료로 공개를 해놓으셨어요. 사이트에다가. 제가 이거를 나중에 카페에다가 미라클 자유 게시판 이런 데다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찾아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화 제목이 알바트로스여가지고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근데 자막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추천하고 좀 리뷰를 길게 쓰려고 했어요.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아서 환경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한테 이 세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를 병들게 하는 관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토해내고 재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쓰려다가, 아니 이걸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보지, 영어권에서 만든 거라서 자막도 없는 영상에 대해서 리뷰를 남기면 사람들이 이해할까 해서 흐지부지 됐는데, 그래도 제가 내용을 얘기해줬으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몰라도 이미지로만 봐도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포스터부터 암울하고 슬프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술렁술렁거렸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부감도 많이 없어진 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영화 보는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너무 미안해서. 왜냐면 그 영화의 초반부에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들의 삶을 쭉 보여줘요. 되게 평온한 모습들. 걔네들이 서로 어떻게 교감하고 이 구애의 춤을 춰요, 애들이. 근데 그 구애의 춤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이러는 춤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느리게 보여줬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사람 말을 못한다 뿐이지 자기들만의 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굉장히 자기들만의 그 문화가 확고하게 있는 이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서 이 평화로운 생을 보내고 있는 이 존재들이 인간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고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 막 충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요, 제일 미안하고 제일 충격이었던 건요, 걔네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
자기 새끼들이 왜 죽는지 몰라요. 새끼한테 열심히 밥을 주고 열심히 품었는데 이 새끼가 비실비실해요. 쬐끄만한 애가 비실비실하다 죽어요. 근데 왜 죽는지 몰라.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뭐가 뭔지 알기라도 하잖아. 근데 걔네는 자기가 자식한테 뭘 줬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진짜 의외로 제일 마음이 불편했던 게 진짜 막 내가 새 언어를 할 줄 안다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거 플라스틱이라고. 근데 참 사람은 잃어보지 않고서는 소중히 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건강한 식단을 먹고 요러는 게 내 몸을 소중하게 해주는 게 저도 굉장히 잔병치레가 많았었고 몸 여기저기가 많이 아팠었어요. 종합병원처럼 큰 병만 없다 뿐이지 굉장히 많이 탈도 많이 났었고 그랬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건강을 잃어보고 나서 굉장히 그 소중함을 알게 됐죠. 근데 아직까지 자기가 평생 건강할 줄 아는 분들, 이 지구가 평생 튼튼할 줄 아는 분들이 있다면 좀 잃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소중히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